암에 걸리면 바로 이것이다. 의학 박사 이선호 니로우, 송강한 옮김, 의학 박사 정한종 감수. 한번 어떤 책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50년도 이선호 니로우는 이화태 현 52년 개요 대학 법의학 교수 하셨네요. 도쿄 고등침구 전문학교 강사, 의학 박사. 개업하여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의료를 테마로 한 진료, 연구활동 실시, 대체의학적인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하면서 카피라이트 벌써 책이 나온 지는 오래됐네요. 2002년도가요. 오래됐는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암 극복의 시대가 왔다. 우리들의 몸에 있어서 암만큼 무서운 병이 없다. 자, 그러면 서론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해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 방치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뭔가가 암은 바로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급격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포토시스, 이거는 기능적 세포사, 암세포의 자살, 이런 것이 된다면 좋겠죠.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고베 약학대학의 연구에 의해서 이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물질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처럼 암세포를 공격하여 살해하는 것은 아니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면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키토 사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흡수력이 높은 수용성이라고 했는데, 자, 제대로 만들어진 것은 다 수용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것인가 살펴봅시다. 이선호 니로우 감수자는 말합니다. 암은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일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분자 수용성 키토산이라는 건강식품이 나왔다. 이렇게 키토산은 게, 가재, 새우, 갑각류, 곤충 껍질과 버섯 등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기술력으로 해서 흡수되도록 하면 효과가 있겠다. 현대 의료의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 방사선, 항암제, 그렇죠. 이런 방법들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엄청난 손상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면역을 떨어뜨리니까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요. 그런데 인체에 어떻든 이렇게 손상을 주지 않고, 본인은 신장암 3기였지만 2008년 10월 2일 2차 수술 시부터 복용하였고 2년이 넘게 지났으나 재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감수하신 의학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네요. 그런데 2008년도, 그럼 이 책이 2002년도가 아니잖아요. 2008년도에 이런 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언제 이 책이 나왔나? 이 책이 나온 지가, 이 책이 출간된 지가 언제냐? 그렇군요. 거기는 2011년도만 이제 10년, 딱 10년 됐네요. 암에 걸리면 바로 이것이다. 일세 발행이
2011년도였군요. 2011년도 3월달 10년 전에 내용이면은, 자, 우리가 암 치료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곤도 마코토 책도 2012년 정도니까요. 자,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자, 나는 암을 이렇게 극복했다. 많은 대상자들에 대한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이 무언가를 광고하고 홍보하기 위한 책과 같이 보입니다만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많은 치료 사례가 있었다. 다양한 이렇게 치료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키토산이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네요. 자, 나는 암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경성 대장암 위암이 완치되었다. 뭐 암도 많았네요. 이렇게 암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든 재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건네받은 내용을 보고 수술 후 남편은 완전 포기했었기 때문에 섭취하라거나 섭취 말라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걸 뭔가가 전해졌다라는 거죠. 수술 후 약한 항암제를 처방받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눈이 괴로울 정도로 새빨갛게 되고 항암의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든 아직 40대였던 나의 암 진행은 빠르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암이었는데 5년 동안 생존하면 완치라는 기간에 2배 이상 벌써 이렇게 실험과 체험이 오래되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딸도 본격적으로 이 키토산을 수용성 키토산을 먹었다. 5cm였던 아버지의 췌장암도 사라졌다. 대단하군요. 정말 암이라면 정말 암이 이렇게 해서 사라졌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 고환암 항암제 치료를 도중에 중단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섭취를 하고 녹여서 말기 폐암은 그림자도 형태도 없어졌다. 와, 이렇게 우리 곤도 마코토는 현대의학 방사선을 통해서 방치만 하고 연명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완치가 되었다라는 말이 그런데 가짜암 진짜암 이런 데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어떻든 봅시다.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제의 부작용 없이 식욕이 왕성해졌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2주간의 항암제 투여 기간에 나는 1일 70정 이상씩 70정이 얼마나 양이 모르겠는데 많은 양을 섭취를 했다라는 거고 전이를 막을 수 있었던 커다란 위암을 커다랗다 했습니다. 벌써 그렇다면 많이 전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섭취를 해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근처 행정구의 구장이 열심히 이것을 권해주었다라는 건데 키토산이라면 섭취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사분도 일본에서는 이 키토산이 아주 어떤 핵물질이 이 오염을 시키면서 키토산의 효력이 많이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료적으로 아주 좋은 흡수력을 만들어서 효과를 내었다면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술 없이도 치료된 말기 직장암, 간암, 이렇게 직장암,
간암 등등 또 이렇게 수용성 키토산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가 된다면 호전 반응으로 몸이 나른해지거나 졸리거나 하지만 결국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루 부작용도 나타났지만 그것도 사라지고 건강해졌다. 기관지암이다. 수술 후에 구토 탈모가 없다. 이제 그 정도로까지 이것을 섭취해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군요. 이게 현대의학 의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섭취하기도 하고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가장 주목한 점은 키토산이 약의 성분을 흡수하여 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후에 의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아지니까 그런 뜻이네요. 자궁암 통증이 없어지고 수술하지 않고 퇴원했다. 이렇게 암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또 너무 과대 광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광암 때문에 부착한 인공 방광에 트러블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도 있네요. 자, 방광암이 발병한 것은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였는데 그렇게 해서 대개 현대의학적으로는 방치한다고 해도 10년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가짜 암이라면 뭐 20년, 30년도 살겠지만 진짜 암과 가짜 암에 대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조사되었는가 그까지는 모르지만 자, 손쓸 방법이 없던 남편의 말기암이 2주 만에 사라졌다.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암이 어떻든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키토산에 대단한 해독력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식품이니까 썩는 셈치고 1일 50정씩 섭취해 보세요. 50정씩 아주 이게 50정이라면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은데 키토산 제가 회원제로 있는 회사의 키토산은 그저 3알, 5알 정도 많이 섭취해도 그런데요. 자, 후두암으로 인한 빈사 상태로부터 회복. 후두암이 발견된 것은 12년 전이었다. 그렇다면 가짜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하여튼 1일 100정 정도를 섭취했다. 이게 뭐 얼마나 양을 많이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남편도 함께 섭취하게 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이렇게 두면서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량 섭취로 치료 속도를 앞당기다. 메가요법이란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메가요법이라면 많은 그만큼 자, 메마른 땅에 물을 많이 부어서 촉촉하게 하듯이 자, 키토산은 몸에 무척 좋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 주어서 이것을 섭취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네요. 하루에 90정 정도의 양을 먹었다라고 했네요. 또 설암인 동생 암도 참 많네요. 부작용 없이 식욕이 돌아오다. 설암 또 3개월 만에 폐암이 완치 진단이 나오다. 이거는 뭐 그냥 수술과 같은데요. 암이란 것은 오랜 10년, 20년을 두고 생겨진 것인데 온몸에 있는 것이 아주 청결하게 뽑혀진 어떤 기능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것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
있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 한 만남 대장암이 완치되었다. 이제 대강 넘어가겠습니다. 간암이 없어져서 의사도 아연했다. 그 일반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아연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겠죠. 간암의 발병은 극히 서서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식욕 부진 뭐 이렇게 감소증 뭐 일반적으로 간이 부어서 배 위로 복수가 차고 이렇게 되는데 때로 외관으로는 종양 부위가 분간이 안 되고 간의 크기도 크고 비대해져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 검사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경우에는 국립병원에서 확실히 검사받은 결과 암은 완전하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암이 해독이 되었다는 거죠. 간이라는 것은 해독하는 기관인데 이 자체가 키토산의 어떤 효능이 해독을 도왔다면 간이 피곤을 덜면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지네요. 유방암의 멍울이 없어졌는데도 수술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혈액이 매우 맑습니다. 해독을 했을 때 유방을 남겨두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뭐 6번의 항암제 맞아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맞지 않고 약도 끊고 이렇게 이 제품을 먹어서 몸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네요. 3.5cm 유방암이 15일 만에 줄어들었다. 아주 빠른 기간에 이런 쾌거를 보일 수 있다면 뭐 이런 것은 제품이 또 특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다면 구입해서 활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현대 의학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있다면 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겠죠. 수술이 곤란한 부위의 림프종 2개가 사라졌다. 림프는 임파구란 말이죠. 임파에 전이가 되어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항암제만으로는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 3번 총 60정을 섭취 뭐 이렇게 먹어서 퇴원 직후는 입원 생활로 체력이 또 떨어졌지만 지금은 몸이 가볍다. 격리적으로 백혈구가 회복되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면역이 올라갔다는 거죠. 45세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몸이 요즘 뭐 해독을 독소가 너무 많으니까 자궁퇴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참 가짜암 진짜암이라는 것을 또 읽고 나니까 혹시 너무 쉽게 가짜암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혈구의 수를 떨어뜨리는데 항암제는 백혈구 수치가 올랐다는 이것은 아주 증명이 될 수 있겠네요. 백혈구 수가 떨어진 것이 올라갔다 이런 확증은 섭취해서 이것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면 자, 앞으로 반년이라고 한 말기 자궁암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다. 자, 이런 내용이네요. 기적적으로. 자, 의사와 간호사도 울면서 기뻐해 주었다. 뭐 그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그 마인드 에이스라는 아주 수용성 키토산이 있는가 봅니다. 자, 제2장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고베 약학대학이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2000년 10월에 오사카 약학대학에서 열린 제50회 일본 약학회 킨키 지부 총회 대회에서 매우 흥미있는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고베 약학대학 임상약학연구실의 히라이 미도리 조 교수 그룹이 발표한 다당제 키토산에 의한 항종양 효과에 관한 보고이다. 그 중에서 히라이 조 교수 그룹은
마인드 이것이 에이스라는 것이 아포토시스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수용성 이 키토산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자, 세포는 모두 이 자살을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체에 불필요한 세포는 자살을 한다. 예를 들어 태아의 손발에는 물갈퀴가 있지만은 그 물갈퀴 부분의 세포는 머지않아 죽어서 하나하나의 손가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도중에 혼선을 일으키는 듯한 신경도 스스로 소멸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체에 있어 위험이 되는 세포도 단백질 분해 효소와 DNA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 스스로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암성 물질과 고방사능에 노출되어 유전자가 손상을 입으면 세포는 이것을 발견하여 스스로를 분해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면역 기능이 반응하여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해하는 동시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증식 중인 세포도 인체에 있어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를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체에 있어 가장 위험한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즉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이상한 증식을 계속 반복하여 최후에는 개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암세포에도 아포토시스는 있습니다.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기능을 유발하는 작용이 여기에 있다. 수용성 키토산에 제로 보고서에 의하면 제로로 사람의 방광한 암세포를 사용하였다. 키토산의 세포 증식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증식 억제가 나타났다. 세포의 영향을 형태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포토시스를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하며 마인드 에이스가 아포토시스 유도에 의해 종양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항종양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시사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자, 그렇다면 다른 제품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해독의 효과를 아주 볼 수가 있네요. 자, 암은 고령화 사회의 숙명이다. 수명이 짧았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선 촬영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10에서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암 상태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의 중심에는 핵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 이 속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유전자상의 암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암 유전자가 어떤 원인으로 발동하여 활성화되어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더해져서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암 유전자가 기능하는 것일까요? 그 구조를 최근 연구 성과로부터 심도 있게 살펴봅시다. 자, 암세포 사람의 방광암이 있는데 버쩍버쩍 빛나네요. 자, 이렇게 수용성 키토산에 의해서 아포토시스를 일으키고 있다. 그 수용성 키토산이 들어가니까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 것이 번쩍번쩍 뭔가가 힘을 잃는다 이 말이죠. 스스로 살해 자살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암 유전자는 생명을 유지해 가는 중에 완전 유해하다고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인체에 있어 유효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은 기능을 하지 않고 억누르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 억누르고 있는 부분에 방사선이 닿으면 암 유전자가 깨어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암 유전자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암 바이러스가 침륜하면 암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암 유전자가 암은 고령화 사회의 숙명인데 게다가 식품, 음료, 대기 중의 발암물질이 체내로 들어가서 어느 일정 양을 넘어 암 유전자 속으로 침입하면 발암이 앞당겨집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생각되고 있는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더해져서 암세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암세포가 탄생하면 제멋대로 왕성하게 분핵 증식을
시작합니다. 암은 매우 빨리 진행되어 순식간에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꽤 오랜 기간에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개의 암세포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왕성하게 증식을 반복하고 해도 적어도 30회 분열하였습니다. 숫자로는 10억 개, 하지만 무게는 겨우 1g 작은 암입니다. 30회 분열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조그만하다. 그렇다면 발견됐다 하면 벌써 전이 상태, 진짜 암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때까지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후에 10회 정도 분절하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1kg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 기간이 수년입니다. 암은 매우 빨리 진행되어 증상이 나오는 단계는 이미 손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모든 사람의 체내에 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체내에서 깨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몸속에서 암세포는 잠자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증식을 시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계산에 의하면 인간이 80세가 되기까지 어쩌면 10만 회 정도의 암세포가 발생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체내의 유해 물질이 어느 일정량을 넘어설 때에 암 억제 유전자의 긴장의 끈이 뚝 하고 끊어져서 암 발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암이 증식되는데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참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암에 의한 연간 국가 손실은 4조 엔이다. 이거 일본에서 나온 책이니까요. 자, 암이 내 혈전을 제치고 그리고 암이 내 혈전을 제치고 일본인 사망 원인 제1위가 된 것은 약 20년. 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가 지금은 일본에서도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일본 같은 아주 선진 의학의 어떤 발달된 곳에도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은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암에 의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연간 사망자 수의 거의 3분의 1을 점해 암의 맹위는 멈추는 곳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20년도 가까이 와서는 심혈관이 대란을 이루고 있는데 이 책이 기록된 것만 해도 10년 전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아주 위기와 경각심이 아주 높아진 내용입니다. 어느 계산에 의하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이 엄청하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대개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후에 생활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또 본인에게 있어서 통증이라든가 비참함이라든가 등등등등 보면 이렇게 가족과 장래를 위해서는 이 정말 공포적인 것이 암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시즈카 강사가 제기한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이건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어느 한 의사만 하는 말은 아니죠. 자, 암은 현실적인 죽음의 공포 그 자체인 것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는 그 정도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오 대학부 시즈카 강사가 지적한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문제 제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제 환자여 암과 싸우지 말라 그 같은 시기점에 곤도 마코토 같은 분이 또 책을 썼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항암제에 강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항암제의 효과가 있는 암이 전체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는 암에도 항암제가 사용되고 있다. 만약을 위해라는 말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보통인 듯하지만 효과가 없는 것만이라면 모를까.
상상을 초월한 부작용이 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항암제는 원래 독가스 연구 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엄청나다. 현대 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모두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뭐 공부에 치중하고 그것을 신뢰를 하고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인간의 몸속에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도 원래 같은 세포였기 때문에 암은 정상세포가 어떠한 원인으로 변이가 된 세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암세포만 죽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정상세포도 죽이겠다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욱더 면역이 떨어지면서 망가뜨려진다라는 거죠. 게이오 대학교 교수인 미치시 이와오 씨는 활성산소보다 무서운 항암제다. 활성산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항암제다라고 신문에다 칼럼을 썼다. 누구나 약의 부작용을 신경 쓰고 있다. 그것은 암을 비롯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였다. 이제 이렇게 활성산소 쪽은 터볼 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은 한 가지가 싫다. 사실은 부작용이 가장 큰 것은 항암제다. 이것과 면역 억제다. 이 둘은 발군의 발암 물질로 유명한 물건이다. 산케이 신문에 94년도에 나왔네요. 항암제는 되도록 암세포만을 공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량이 정상세포에 작용. 그죠? 의원병으로 불리는 이 사례는 암치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암치료에 대해서는 수많은 항암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곤란하고 이렇게 해를 당하고 있다. 항암제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남편의 폐암에는 항암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지 않고는 모르다가 정말 이렇게 당하게 되면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죠. 항암제는 의약품 업계에 있어서 수천억 엔이 이르는 큰 마켓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것은 시장을 엄청나게 갖고 있지만 효력으로 봤을 때는 참 없다. 오히려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서 자, 수용성 키토산을 효력을 앞에서 보았던 것을 또 다음에 한 번 더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